네, 이번 클립에서는 제어문 중에서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조건을 비교를 해서 참이면 문장을 수행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조건이 거짓이면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는 구조. 이런 구조가 루프 구조입니다. 루프를 지원하는 구조는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for statement, 그리고 while statement, and do while statement가 있습니다. 네, 먼저 포문을 세 가지 중에 사실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편의를 위해서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문법이 약간 다릅니다. 포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법을 가집니다. for라고 적고 괄호 열고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익스프레션을 적어주고요. 콜론으로 구분하고 세 번째 익스프레션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이 참이면 실행될 문장을 적어줍니다. 자, 포문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먼저 스테이트먼트 1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익스프레션 1을 검사를 합니다. 익스프레션이 참이면 스테이트먼트 2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프레션 2를 실행을 합니다. 익스프레션 2를 실행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익스프레션을 검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순서가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가서 1번, 2번, 3번, 4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문의 탈출 조건 어떻게 될까요? 익스프레션이 거짓이면 포문은 탈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실행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포문의 구조입니다.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소스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포인트도 지우고, 자, 합을 누적할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s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초기화하고요. 포. 네, 그 다음에 루프를 돌려야 되니까 루프 변수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1로 초기화합니다. 네, 영어로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i를 첫 번째 1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i가 10보다 작은지 검사를 하고 i를 1 증가시킵니다. 네, 그리고 합을 s에 누적을 합니다. s. 현재 s에 i를 더해서 그 합을 계속 s에 누적하는 거죠. 포문을 종료하고 나서 합을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문장을 포문으로 작성해 줍니다. 자, 빌드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네, 제대로 출력이 안 됐네요. 네, 엉뚱한 걸 붙여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실행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55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버그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에 F9를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스타트 디버깅을 선택을 하면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할당이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트레이스 모드가 됩니다.
펑션 키 10번을 누르는데 i와 s 값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입력을 하고 s를 입력을 합니다. 펑션 키 10번을 누릅니다. i가 1이고 1은 10보다 작으니까 만족되니까 이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s는 1을 i를 누적합니다. 그러면 s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마지막 문장을 수행합니다. 지금 세 문장이 하나의 문장에 이렇게 있어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 보이는데 실제로 이 문장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F10을 누르면 i가 1 증가하고 1 증가한 i는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하겠죠. i 2가 되고요. 2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s는 또 2를 누적합니다. 다시 i를 1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i가 10보다 작은지 검사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처음에 한 번만 수행되고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프를 10번 돌면서 s에는 1부터 10까지 합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55를 주의하겠죠. 55 주의된 확인하셨습니다. 자, 디버깅을 중단하고요.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일문의 문법. 화일문은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새로 적어 보겠습니다. 화일이라고 적고 화일의 조건이 만족할 컨디션 익스프레션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이 만족되었을 때 실행될 문장을 밑에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익스프레션을 실행을 합니다. 참이면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익스프레션으로 갑니다. 실행 순서가 익스프레션, 스테이트먼트 1과 2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하는 1부터 10까지 구하는 이 기능을 화일문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화일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를 다시 1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s는 s에 i를 누적을 하고 i는 1 증가시킵니다.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을 취급돼야 되니까 이 두 부분을 블럭 처리해 줘야 되겠죠. 지금 포문 같은 경우도 블럭 처리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문장이 하나라도 블럭 처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화일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빌드 메뉴에서 빌드를 하고 디버그 메뉴에서 스타트 디버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S에 55가 두 번 누적되어서 110을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S를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할까요?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서 실행을 하면 다시 똑같이 55를 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화일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화일문은 두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화일문을 적고 괄호 안에 익스프레션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로 끝나기 때문에 두 화일문 같은 경우는 끝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자, 실행 순서는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익스프레션을 검사를 합니다. 2번이 되는 거죠. 스테이트먼트를 수행하고 익스프레션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는 거죠. 자, 보면 화일문과의 차이점은 화일문은 익스프레션을 먼저 검사를 하고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는 반면 두 화일문은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두 화일문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무조건 실행된다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역시 두 화일문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이니까
블럭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s는 s 플러스 i 그리고 i를 1 증가시킵니다. 자, 지금 여기서 i를 1로 초기화했고요. 여기서도 1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1 하고 나서 s에 1부터 더합니다. 자, 조건을 i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문장에 들어오죠. 그래서 10을 더합니다. 그리고 i가 11이 되는 순간 11은 10보다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화일문과 화일문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빌드에서 빌드를 하고 디버그에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55가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클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